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저는 작년 2020년에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귀농 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2010년에 귀농해서 2014년도부터 강원도 및 춘천시에서 귀농 귀촌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을 이 귀농 귀촌과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한 것은 2014년도부터 귀농 귀촌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귀농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보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쓰디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하라는 취지로 여러분에게 귀농 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귀농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내가 귀농하면 농촌에서 얼마의 소득을 벌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각각의 작목별로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근거 자료는 2017년에 발행된 농진청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립니다. 올해가 2021년인데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답변 드린다라고 하니까 많이 뒤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마찬가지 2017년도에 블루베리 농사를 지을 때나 지금 농사를 지을 때나 저에겐 소득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다른 작물들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리어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작물의 가격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 올라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기 나오는 통계의 수치는 2017년 자료나 2020년 자료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가정에 두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다소 좀 특이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만의 어떤 아이템이 있으니까 가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간 다른 작물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히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작물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2017년도에 농작물 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것은 무엇이고 또 얼마이고 또 반면에 가장 소득이 적은 것은 무엇이고 얼마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 수치가 높은 것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기대 수치가 낮은 것부터 이야기할까요? 일단 가장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거. 가장 작은 소득을 창출하는 작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보리류입니다. 보리.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이와 같은 보리류가 소득이 가장 작습니다. 300평, 즉 10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가장 작은 것은 보리류인데 맥주보리나 겉보리나 쌀보리나 막론하고 300평에서 연간 발생하는 소득은 50만 원 미만입니다. 1000평의 밭에다가 보리를 심어도 연간 150만 원밖에 벌 수 없다는 얘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속담에 들어보면 겉보리 3마리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정말 이 속담이 나올 때쯤도
아마 농산물 시세 중에서 가장 시세가 안 좋은 것이 보리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의 데이터는 우리가 태어나기 그 전부터 아주 이 속담이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변함이 없듯이 뭐 보리류의 소득 금액이 가장 작더라. 그런 반면에 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작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작물이죠. 이제 일반적인 작물 중에서 우리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작물인데, 소득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뭐 파프리카, 딸기, 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는 촉송 재배할 때 소득 금액이 높았고, 마찬가지 오이도 촉송 재배할 때 소득 금액이 높았습니다. 파프리카는 반촉성 재배할 때 소득 금액이 높았습니다. 아니, 촉성 재배는 무엇이고 반촉성 재배는 뭡니까? 저도 사실 뭐 귀농해서 이 농사의 용어가 쉽지 않아서 좀 어려웠는데, 이 촉성 재배가 뭐냐면은 하우스에다가 즉 시설에다가 뭐 딸기를 키우고 뭐 오이를 키우고 거기에 불을 떼서 가온을 하는, 즉 빨리 성장시켜서 수확하는 이러한 재배법을 촉성 재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촉성 재배라는 것은 뭐 시설 안에다가 불은 즉 가온은 하지 않지만은 뭐 저녁 때 해가 떨어진 다음엔 이제 보온 매트 같은 걸로 덮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재배법을 반촉성 재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뭐 반촉성 재배를 하는 파프리카나 촉성 재배를 하는 딸기, 오이 같은 경우 300평에서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오는데, 즉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소득이죠. 1,000평만 하면 아마 최소한 뭐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촉성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상상 이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상상 이외로. 예를 들어 1,000평에다가 시설 하우스를 짓려면 최소한 시설 비용이 1억 플러스 마이너스 낼 겁니다. 1억 플러스 마이너스. 평당 뭐 10만 원, 12만 원 이 정도 하면, 10만 원이면 1,000평의 하우스를 짓려면은 뭐 1억이고 12만 원이면 1억 2천이죠. 이렇게 또 300평에다 하면은 마찬가지 최소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뭐 시설 하우스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시설 하우스를 지으면은 여기에 딸기 같은 경우 300평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2017년도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귀농 귀촌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시설 원예를 강조할 경우도 있고 시설 원예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귀농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와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귀농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절대 시설 재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 재배를 제가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주로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 귀촌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시설 재배, 시설 원예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설 재배를 해야 한다. 반면에 우리와 같은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은 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시설 재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두 사람이 살 정도의 소득을 극대화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소득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되는 작물을 하라고 합니다. 투자비 없이 돈이 되는 작물, 즉 300평의 땅에다가 겉보리, 쌀보리, 뭐 이런 맥주보리를 심지 말고 가급적 돈이 되는 작물을 심는 것이 좋겠다. 1,000평에서 그러면 시설 재배를 하지 않고서도 돈이 될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이냐? 바로 뭐 쪽파라든가 고추라든가 양파, 마늘 뭐 이런 거 항상 많이 쓰고 활용되는 시장성이 높은 이와 같은 것이 도리어 더 돈이 됩니다. 쪽파, 고추, 양파, 마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것이 더 시장성이 있고 돈도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쪽파나 고추나 생강이나 양파, 마늘 같은 것을 재배하면은 최소 2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됩니다. 200에서 500만 원까지 300평에서.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는 이와 같은 노지 재배 이런 것을 우리와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겐 추천하고, 젊은이들에겐, 즉 청년 농업인에겐 시설 원예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된 소득이 무엇이냐? 300평에서 이것은 거의 뭐 시설이에요. 일단 500만 원 이상 되려면 다 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 고추를 그냥 노지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에서 비가림 완전히 해가지고 시설 고추를 한다거나, 또 하우스에다가 오이를 재배하는데 반촉성으로, 그죠? 반촉성으로 재배한다거나, 또 뭐 시설 참외, 시설 가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평당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쌀이나 콩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300평, 즉 10아르, 1000제곱미터에서 쌀이나 콩을 재배하면 얼마?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쌀 같은 경우 거의 50만 원 정도 되고, 뭐 콩, 참깨, 뭐 이런 거, 봄감자 이런 것이 10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귀농해서 작물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그 당해연도 또는 몇 년간의 각각의 작물별로 예상 소득 이런 것을 확인해서 작물을 선택하는 것도 귀농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귀농 귀촌 멘토 활동을 하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각각의 작물별 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2021년도에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것은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농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